안녕하십니까. 안양 비산동 행복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 임대주택은 실제 거주를 안 해도 실제 거주한 것처럼 2년 거주한 걸로 인정이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본인 거주가 실제로 되지 않았어도 임대만 주게 되면 그거를 본인이 거주한 걸로 인정을 해줘서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상생 임대주택의 요건을 보게 되면 일단 2년 거주 인정을 해줍니다. 이 요건을 채우게 되면 2년 거주 인정을 해주는데요. 요건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상은 5% 이내로 인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2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전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매매가 이루어졌거나 일반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새로운 매수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되고 종전 그 임대인의 종전 그 매도인의 임대차 계약으로는 그걸 승계해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 집이 매매가 이루어져서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양도인이 맺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거는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잔금을 다 치르고, 그 다음에 명의 변경을 한 다음에 새로운 그 양수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그때부터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1년 6개월 이상만 되면 됩니다. 근데 보통 2년을 하기 때문에 2년으로 해도 1년 6개월 이상만 되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2년을 연장할 때는 5% 이내로 인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상생 임대차 계약인데요. 요거는 2년 이상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요. 이게 아마도 2년 연장이 돼서 26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주택 취득 후 임대차 계약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양도 양소일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 이제 일반 분양 대상자들은 보통 이제 잔금 납부를 안 하고 먼저 이제 전세를 주게 되는데요. 전세를 줘서 전세입자의 그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일반 분양을 받은 그 본인이 잔금을 다 납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임대차 계약이 2년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5% 이내로 인상을 하고 그 다음 계약 상생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야 그거를 정상적인 상생 임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생 임대차 주택의 그 혜택을 보게 되면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입니다. 제154조 제1항의 혜택은 조정 대상 지역의 취득 시에는 비과세 관련해서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상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되신 분은 2년 거주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155조 제20항 제1호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판정 시 2년 거주 요건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그 임대사업주택 말고 본인이 거주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인정이 되는데요. 그 비과세 판정할 때 상생 임대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거주주택이 있을 때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159조의 4, 장기 보유 특별공제 표2 적용 시 2년 거주 인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이제 일명 표1과 2로 구분이 되는데요. 표2 같은 경우는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을 같이 동시에 갖춰져야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표2 적용을 받으려면
2년을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되는데 2년 거주를 안 했더라도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어서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2년 거주 요건을 맞춰서 표2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되면 표2 적용에 최고 10년을 하게 되면 40% 적용이 되는데요. 2년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거주의 그 세율은 인정이 안 되고 보유의 그 최고 세율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의 154조와 155조 3회에 보면 보유와 거주 요건, 기간의 특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보유 거주 요건을 인정해주는 특례가 8가지가 있습니다. 그 8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 그 건설 임대주택은 처음에 이제 5년 이상 여기서 임대차를 하게 돼서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만 하게 되면 바로 팔게 돼도, 양도를 하게 돼도 2년 보유 거주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공공사업을 위한 협의 매수 및 수용, 그러니까 국가의 이제 수용이나 공공사업을 위해서 수용을 할 때에는 보유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해외 이주하게 되면 해외 이주하는 분에 대해서도 보유거주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출국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 이때에도 보유거주 기간을 2년 채운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이 주택의 거주를 2년은 못했고 1년 이상 거주만 했어도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2년 거주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 등록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취지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주를 안 해도 되는데요. 그래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되면 2년 거주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19년도 12월 17일부터는 그 새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 거주를 해야 거주 요건이 채운 걸로 그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7번째, 조정 대상 지역의 제외 지역. 이를테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도 거주 제한이 없습니다. 거주 보유 요건이, 여기는 이제 보유는 해당이 없고 거주 요건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제외 지역은 거주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상생 임대주택은 실거주 2년 인정을 해줍니다. 아까 전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종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이 맺어지고 5% 이내로 하게 되면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2년 실거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바로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이런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러한 혜택이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맺어졌을 때는 그러한 혜택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생 임대주택을 잘 활용하시면 2년 거주를 안 해도 거주 요건을 채운 걸로 인정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연장을 해서 원래는 24년도 12월 31일까지만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혜택을 줬는데요. 2년 연장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연장이 되게 되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은 안양비산동 행복부동산이었습니다.